안녕하세요. 도비마스터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런 이미지 많이 보셨죠? 매출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특히 눈에 띄는 할인 정보를 강조하는 페이지는 구매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포토샵을 활용해 텍스트에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할인가 정보를 강조하는 GIF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상세 페이지에 바로 적용해 보실 수 있으니 이번 영상도 집중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예제 파일은 따로 없으니 포토샵만 실행을 해주세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실습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포토샵을 실행해 주셨죠? 새 파일 만들기 단축키 Ctrl N 눌러서 새로운 문서 만들기 창을 나타나게 합니다. 이름부터 먼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요, 실제 할인 체감가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폭과 높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은 860픽셀, 높이는 1450픽셀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설정 값은 저랑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십니다. 만들기 버튼 클릭해서 캔버스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요 정경색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툴에 정경색 부분 있죠? 색상 팔레트 부분 클릭하셔서 색상 코드는 저랑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십니다. 입력을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색상 값이 바뀌셨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정경색 적용 단축키 Alt Delete를 눌러서 이렇게 정경색을 적용을 해주세요. 우리 글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문자 도구 선택하시고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셔서 저랑 동일하게 글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처럼 글자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요, 글자 전체를 선택하시고 정경색 색상을 검은색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글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스타일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글자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속성 패널에서 글자 폰트 스타일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스타일은 노토산스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글자의 굵기는 레귤러로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의 크기는 60픽셀, 행가는 84픽셀, 글꼴 자가는 -60, 색상 부분 선택하셔서 텍스트 색상은 저랑 동일한 코드로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 스타일과 컬러가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실제 할인 체감가 부분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글꼴 스타일 굵기를 볼드로 바꿔주세요. 실제 할인 체감가 부분만 글자가 굵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배경 레이어와 글자 레이어 둘 다 선택을 할 겁니다. Shift를 누르면서 배경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도구 툴에서 이동 도구 선택합니다. 옵션 바에서 수평, 중앙 맞춤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중앙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글자를 위쪽으로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글자 레이어 선택하시고 이동 도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서 위에 딱 맞게 올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서 아래 방향키 있죠? 16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160픽셀 정도로 간격이 설정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표를 만들어 볼 건데 가격표를 조금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는 위쪽과 왼쪽에 이렇게 눈금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금자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눈금자가 보이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단축키 Ctrl R을 누르면은 이렇게 눈금자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왼쪽 눈금자 부분에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 주세요. 그 상태에서 클릭
꾹 누르신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생기게 될 건데요. 여기서 숫자가 60픽셀이 보일 때 해당 선을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선과 이 끝부분의 간격이 60픽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도 동일하게 60픽셀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시 왼쪽 부분에 가셔서 마우스 클릭 꾹 하시고 Shift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끝점이 860 정도인데요. 60을 빼면 800픽셀이 되겠죠. 800픽셀이 나타날 때쯤에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옮겨주시고 800픽셀이 보이시죠? 그때 마우스를 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각각 60픽셀씩 이렇게 간격을 준 거예요. 본격적으로 가격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도구 툴에서 여기 모양 도구 있죠? 모양 도구 꾹 클릭하셔서 사각형 도구 선택을 해주시고요. 작업 화면에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사각형 만들기 창이 나타납니다. 폭은 740, 높이는 112로 설정을 해주시고 반경은 0픽셀로 설정을 해주신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실 거예요. 사각형의 스타일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사각형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속성 패널에서 획 색상 없음 7부분 클릭하셔서 색상 코드는 저랑 동일하게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초록색 사각형으로 바뀌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1번 레이어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가격 박스라고 레이어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 사각형을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가격 박스 레이어 선택하시고 컨트롤을 누르면서 배경 레이어 선택을 해주세요. 이동 도구 선택을 해주시고 옵션 바에서 수평 중앙 맞춤을 클릭합니다. 사각형이 이렇게 중앙으로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Shift를 누르면서 쭉 드래그해서 실제 할인 체감가 글자 바로 딱 붙여주세요. 그럼 뭔가 자석처럼 착 하고 달라붙을 거예요. Shift를 누르면서 11번 아래 방향키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글자 간격이 110픽셀 정도로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이름과 가격을 각각 적어보도록 할게요. 도구 툴에서 수평 문자 도구 선택해 주시고 클릭하셔서 정상가라고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속성 패널에서 글자 폰트는 노트산스 폰트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글자의 굵기는 미디움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글꼴 크기는 45픽셀, 글꼴 자가는 -30, 텍스트 색상은 하얀 색깔로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은 눌러줍니다. 단락에서 텍스트 왼쪽 맞춤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정상가 글자가 초록색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레이어 패널에서 가격 박스 레이어 썸네일 부분을 컨트롤을 누르면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반짝반짝 사각형 부분이 빛날 거예요. 이동 도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상가 글자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옵션 바에서 수평 중앙 맞춤, 수직 중앙 맞춤을 눌러주세요. 초록색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선택 영역 해제 단축키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해줍니다. 글자가 너무 중앙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조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공식물 글자 레이어와 딱 맞게 설정을 해주시고 놓아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정상가 레이어 선택되어 있죠. 레이어 복사 단축키 컨트롤 J를 누릅니다. 정상가 레이어가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동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드래그를 해주세요. 해당 정상가 글자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글자 도구 선택하셔서 정상가 글자에 클릭하시면 다시 글자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는 가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글자를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
글자의 스타일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글자 스타일은 폰트는 노토산스, 굵기는 볼드로 바꿔주세요. 글꼴자가 -30, 색상은 그대로 하얀색으로 설정을 해주십니다. 단락도 텍스트 왼쪽 맞춤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선택을 해주시고요.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해서 있는 글자에 딱 맞게 글자를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에서 123,500원 레이어와 정상가 레이어를 그룹으로 묶어줄 거예요. Shift를 누르면서 정상가 레이어 클릭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죠. 레이어 그룹 만들기 단축키 Ctrl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룹의 이름을 정상가라고 바꿔주세요. 아까 이미지에 보시면 가격들이 있었잖아요. 해당 가격들이 들어갈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툴에서 펜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옵션 바에 패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패스 부분 클릭하셔서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모양으로 바꾸는 순간 옵션 영역이 좀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우리 7 부분, 색상 부분 클릭하셔서 색상 없음으로 바꿔주시고요. 획 부분 선택하셔서 저랑 동일한 코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획 부분에 색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획의 굵기는 1픽셀로 설정을 해주시고 획 유형은 이렇게 직선 형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잖아요. 왼쪽부터 꼭지점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꼭지점이 생긴 거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반대편에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꼭지점이 생기면서 하나의 일직선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모양 1번이라는 레이어가 생겼을 텐데요. 해당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직선 1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1번 레이어 선택되어 있죠. 레이어 복사 단축키 Ctrl J를 2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레이어가 2개가 복사가 되고요. 각각 레이어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2, 직선 3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우리 조금 정렬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직선 1번 레이어 있죠? Ctrl J를 눌러서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이동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사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격 박스 요 사각형의 아래쪽에 딱 붙일 거예요.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탁 붙여주세요. 자석처럼 촥 하고 달라붙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에서 직선상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이동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서 직선을 드래그를 해서 적절한 위치에 놓아줍니다. 직선 3부터 직선 1번까지 레이어를 모두 Shift를 누르면서 선택을 해주시고 옵션 바에서 세로로 분포 아이콘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세로로 동일한 간격으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아까 정렬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이 직선의 복사 레이어는 딜레이트 버튼을 눌러서 그냥 레이어를 삭제를 해주세요. 가격의 이름과 가격을 적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아까 전에 정상가 텍스트 그룹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해당 그룹을 복사를 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룹 복사 단축키 Ctrl J를 하나, 둘, 셋, 3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복사가 되실 거예요. 각각의 그룹의 이름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의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즉시 할인 금액 플러스 친구 할인 상품 증정 이라고 이렇게 각각의 그룹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동 도구 선택해 주시고 즉시 할인 금액 그룹 레이어를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중앙에 오도록 배치합니다. 플러스 친구 할인 그룹 선택해 주시고 Shift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딱 중앙에 오게끔
되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은품 증정 그룹도 선택해주시고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글자가 중앙에 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각각의 글자의 간격을 맞춰줄 수 있도록 즉시 할인 금액부터 사은품 증정 그룹 전체 선택해주신 상태에서 이동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로로 분포 아이콘을 한 번 더 클릭해서 각각 정렬을 맞춰줍니다. 각각의 텍스트들의 글꼴 스타일과 내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얀색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해당 글자들을 같은 색상으로 바꿔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T 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해당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캔버스에 있는 글자들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실 거예요. 흰색 글자에 해당하는 글자 레이어들을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주십니다. 자, 속성 패널에서 이 색상 부분 있죠? 색상 부분 선택해 주시고 저랑 동일하게 코드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런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글자들이 한꺼번에 색상이 바뀌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지금 T 부분 선택되어 있잖아요. 해당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렇게 원래대로 레이어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각각의 내용을 저랑 동일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한번 작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글자가 안 맞잖아요. 이 글자 레이어 기준으로 해서 맞출 거란 말이죠. 레이어 패널에서 정삼각 그룹 폴더 열어주시고 이 글자 레이어 있죠. 컨트롤 누르면서 썸네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반짝반짝 선택 영역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정렬할 글자 레이어만 컨트롤 누르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동 도구 선택하시고 원을 기준으로 맞출 거기 때문에 옵션 바에서 오른쪽 가장자리 맞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택 영역 해제 단축키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아래쪽에 실제 할인 체감가 금액의 내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 문자 도구 선택해 주시고 클릭하셔서 실제 할인 체감가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글자 스타일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패널로 가셔서 폰트는 노토선스 폰트, 글자의 굵기는 미디움으로 바꿔주시고 글자의 크기는 40픽셀, 글꼴 자가는 -60, 색상은 저랑 동일한 색상으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단락은 텍스트 중앙 정렬로 설정해주세요. 실제 할인 체감가가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실제 할인 체감가가 이 사은품 충전 그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이어 정렬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할인 체감가 빈 공간 꾹 클릭하시고 위로 쭉 당겨서 맨 상단으로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실제 할인 체감가 레이어 선택, 배경 레이어 컨트롤 누르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동 도구 선택해 주시고 수평 중앙 맞춤 클릭합니다. 이렇게 중앙으로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 도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로 딱 맞추신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키 Shift 누르면서 7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간격이 70픽셀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할인 체감가 가격이 들어갈 영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툴에서 사각형 도구 선택해 주시고요. 캔버스에 클릭하시고 사각형 만들기 창에서 폭은 740픽셀, 높이는 168픽셀로 설정을 해주시고 반경은 상하 좌우 84픽셀로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원형이 나올 거예요. 해당 도형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가격 원형이라고 바꿔주세요. 그런 상태에서 가격 원형의 그레디언트 색상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패널로 가셔서요. 7 부분 선택해주세요. 여기에 그레디언트 모양이 있을 거예요. 해당 부분 클릭합니다. 그레디언트 색을 적용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그레디언트 색상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레디언트 색상 막대에서요. 왼쪽 색상 부분 있죠? 해당 부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상표가 창이 나타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색상 값은 저랑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주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 지점 있죠? 중간 지점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앙 색상 지점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색상 부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코드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색상 부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은 저랑 이렇게 동일한 코드로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선형 으로 선택해 주시고 각도는 90도, 비율은 100% 설정해 주시고 레이어 맞춤 체크를 해 주십니다. 획 부분은 색상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원형의 위치를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가격 원형 레이어 선택하시고 컨트롤을 누르면서 배경 레이어 선택해 주세요. 이동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평 중앙 맞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형이 중앙으로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가격 원형 레이어만 선택해 주시고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적절한 위치에 놓아주시면 되십니다. 원형의 가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문자 도구 선택을 해주시고요. 클릭하셔서 가격을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의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8,500원 글자만 드래그를 해서요. 속성 패널에서 글꼴 폰트는 노트산스, 글꼴 스타일은 볼드, 글꼴 크기는 110픽셀, 글꼴 자가는 마이너스 20, 색상은 하얀 색깔로 설정을 해주십니다. 단락은 텍스트 중앙 정렬로 해주시고요. 원글자만 드래그를 해서 글꼴 크기는 70픽셀로 설정을 해서 숫자와 원의 글자 크기가 대비되도록 사이즈를 조절을 합니다. 글자 스타일까지 다 바꿨으면은 원형의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르면서 가격 원형 레이어 썸네일 부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잡히죠.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58,500원 레이어 선택하시고 이동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옵션 바에서 수평 중앙 맞춤, 수직 중앙 맞춤 버튼을 각각 클릭합니다. 가격이 원형의 중앙으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되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나씩 나타나는 움직임을 주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임라인 패널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위쪽에 창 메뉴 선택해 주시고 타임라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임라인 메뉴가 나타나죠. 그 상태에서 비디오 타임라인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타임라인 패널 영역이 나타나고요. 아래쪽에 타임라인 축소 확대 부분을 적절하게 드래그를 해서 타임라인 패널을 확대를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레이어들이 레이어 패널에 있는 레이어들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파란색 부분 재생 헤드를 0초에 딱 맞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즉시 할인 금액 폴더 있죠. 이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불투명도라고 나올 거예요. 이 스탑워치 부분 있죠. 해당 부분을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키프레임은 위치, 불투명도, 스타일 등의 레이어 속성을 애니메이션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해요. 애니메이션이나 움직임을 줄 때 2개 이상의 키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불투명도 부분에 키프레임이 찍혔죠. 레이어 패널에서 즉시 할인 금액 폴더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으실 텐데요. 상단에 불투명도를 100으로 되어 있을 텐데 0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다시 타임라인으로 돌아와서 이 재생 헤드를 10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불투명도를 0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100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불투명도가 바뀌니까 이렇게 점을 빵 찍어주죠. 그 상태에서 플러스 친구 할인 그룹 폴더에 막대를 클릭합니다. 즉시 할인 금액 효과가 끝나는 지점에서 10프레임 더 뒤인 20
20프레임으로 재생 헤드를 이동시키고요. 플러스 친구 할인 막대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해서 20프레임까지 요 막대를 이동시켜 주세요. 플러스 친구 할인금의 화살표 부분 클릭하셔서 불투명도 키프레임 부분 있죠. 해당 부분 클릭하셔서 점을 빵 찍어줍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는 0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재생 헤드를 클릭 후 드래그를 해서 1초 부분에 놓아주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플러스 친구 할인 부분 다시 100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다시 점이 빵 하고 찍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은품 증정 부분 막대 클릭하시고 재생 헤드를 1초 10프레임으로 클릭 드래그를 해서 놓아주시고 사은품 증정 막대를 클릭 후 드래그를 해서 1초 10프레임 위치에 놓아줍니다. 사은품 증정 화살표 부분 클릭하시고 불투명도 키프레임 부분 클릭하셔서 키프레임을 찍어주시고 불투명도는 0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다시 재생 헤드를 1초 20프레임으로 이동시킨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에서 사은품 증정 그룹의 불투명도를 100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점이 빵 하고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할인 체감가 가격 있죠. 할인가가 깜빡깜빡거리는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마이너스 58,500원 있죠. 클립을 선택을 해주세요. 재생 헤드를 1초 25프레임으로 이렇게 이동시킨 상태에서 해당 재생 헤드 부분 있죠. 우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클립 시작 재단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58,500원이 1초 25프레임으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생 헤드를 2초 10프레임으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재생 헤드 부분을 우클릭해서 클릭 끝 재단 부분을 클릭합니다. 마이너스 58,500원의 막대 끝부분이 재생 헤드 위치에서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58,500원 있죠.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레이어 복사 단축키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 더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부분은 살짝 잘렸으니까 아래쪽에 이 막대를 이용해서 살짝 드래그를 해서 이동시켜 주시면 옆에 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아까 복사된 마이너스 58,500원 막대를 선택하고 2초 20프레임까지 재생 헤드를 이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재생 헤드 부분 우클릭하시고 클립 시작 재단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3초 10프레임까지 재생 헤드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재생 헤드 부분 다시 우클릭해서 클릭 끝 재단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아까랑 동일하게 이렇게 재생 헤드 있는 위치에서 막대가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막대가 있는 부분이 글자가 보이게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막대가 없는 여기 빈 공간에는 글자가 아예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생 헤드를 3초 10프레임으로 이동시킨 상태에서 우클릭하여 작업 영역 끝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 영역 막대가 재생 헤드 에 딱 맞게 설정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축소를 해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작업 영역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 작업 영역이 있는 부분까지만 GIF를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Ctrl Alt Shift S를 눌러서 GIF를 저장할 때는요. 색상은 256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렌더링이 되면서 웹용으로 저장창이 없어지는데요. 성공적으로 GIF 이미지가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글자가 하나씩 등장하고 깜빡깜빡거리는 효과까지 주는 GIF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